오일의 기적 2교시 세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2교시는 경험이 좀 필요합니다. 21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횡단보도에 서서 신호등을 기다리다가 건너갈 때 올바른 보행 순서는 한번 살펴보세요. 이거는 시험에 나옵니다. 자, 우선 편마비는 뭐예요? 건강한 쪽부터 찾아줘야 되죠. 그럼 오른쪽 편마비니까 왼쪽이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이 마비된 거예요. 이거 딱 머릿속에 넣고요. 그 다음에 걸어가는 거 이동할 때 어떻게 남녀관계로 이해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남녀관계로 이해하는데 어떻게 이해하느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알 거예요. 아는데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왜? 시험에 나오니까.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지팡이로 나오든 버스에서 오르는 거 내려가는 거 그거 나오든 다 나옵니다. 이거는 평지죠.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되죠? 몸의 일부가 건강한 거니까 건강한 쪽부터 움직이는 거고, 내려갈 때나 평지는 어떻게 돼요? 일상적이죠. 우리가 몸의 일부가 그냥 막 움직이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마비된 쪽 다리부터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비된 쪽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인데 가장 이제 지팡이는 뭐예요? 지팡이부터. 그래서 지팡이 건강한 쪽, 그러니까 마비, 그다음에 건강한 거. 평지니까. 자, 정리되죠?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지팡이는 지팡이부터 가는 거예요. 22번 감염 예방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행동으로 옳은 것은 1. 장갑을 낀 채 배설물을 만질 때는 손을 씻지 않아도 된다. 2. 제가에서는 배설물이 묻은 의류도 일반 의류와 함께 세탁한다. 3. 대상자의 물품에 혈액이 묻은 경우는 폐기물로 처리한다. 4. 오염된 장갑은 깨끗하게 세척하여 다시 사용한다. 5. 가운이나 신발은 깨끗하게 유지한다.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요양보호해줘야 되죠? 규정에 맞게. 그리고 의료행위는 할 수 없고 대신 청결하게 합니다. 청결, 깨끗하게. 그러면 답은 5번입니다. 손을 씻어야 되고요. 함께 세탁하는 거 아니고요. 따로 세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혈액이 묻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찬물로, 그 다음에 따뜻한 물로. 그 다음에 씻는 거예요. 폐기물로 해가지고 버리는 건 아니에요. 오염된 장갑은 일회용 장갑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버립니다. 청결이에요. 요양보호사는 청결입니다. 23번 당뇨병을 앓고 있는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으로 적합한 것은 음식은 식물성, 동물성으로 기억하면 되죠? 식물성은 뭐죠? 과일, 채소. 답은 1번입니다. 과일 주스인데 그냥 주스가 아니고 과일 주스는 됩니다. 나머지는 동물성이죠. 24번 다음 중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야 하는 질환이 아닌 것은 1. 폐렴, 2. 당뇨병, 3. 고혈압, 4. 협심증, 5. 부신기능 저하증. 자, 수분 섭취를 해야 되는 경우는 뭐죠? 몸속의 종기를 수분으로 해가지고 청소해 주는 거죠. 그러면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되는 경우는 뭐죠? 우리 몸속에 청소부가 있어요. 수분으로 청소해 주는 게 뭐죠? 간하고 신장, 그리고 더불어서 심장, 그리고 부신, 그러니까 신장, 갑상선 기능 저하증. 다시 한번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죠? 우리 몸에 청소부가 있어요. 간경화, 간이 약해질 경우, 그 청소부가 약해진 경우, 그 다음에 신부전, 그 다음에 심부전, 그리고 부신기능 저하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자, 그래서 살펴보면요. 답은 5번입니다. 부신기능 저하증. 이거는 아닌 거죠. 아닌 것은 뭐예요?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되는 경우예요. 우리 몸의 청소부가 기능이 떨어져서 어떻게 돼요? 몸에 수분을 밖으로 배출을 잘 못해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죠? 물의 섭취를 제한해줘야 되는 경우입니다. 염증은 수분을 섭취해서 밖으로 빼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되는 질병, 염증. 제한해야 되는 질병,
우리 몸의 청소부, 간, 경화, 신부전, 신부전, 부신기능 저하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2번 수분을 충분히 마셔야 하는 질병, 염증이죠. 우리 몸에. 그래서 요로감염, 방광염, 전립선염, 폐렴기관지염, 고혈압, 협심증, 당뇨병. 이거는 제가 강의를 따로 했어요. 그건 진짜 세밀하게 정리했습니다. 여기에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정리를 간단하게 했고요. 만약 그것이 궁금하다고 하면 100% 출제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이 개정 교과서에 새로 나온 내용이거든요. 이거를 정확하게 설명했으니까 참고하세요. 25번 대상자의 의복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얼룩이나 더러움이 심한 옷은 모아서 한꺼번에 세탁한다. 2. 늘 입는 옷은 꺼내기 쉽도록 서랍의 앞쪽에 정리해둔다. 3. 감염이 의심되는 옷은 발견 즉시 버린다. 4. 뜯긴 자리가 있는 옷은 세탁 후 수선한다. 5. 면적물 속옷은 삶은 후 세탁을 한다. 청결입니다. 유황보호사는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는 대신 청결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답은 2번입니다. 늘 입는 옷은 꺼내기 쉽도록 서랍의 앞쪽에 정리해 둡니다. 한꺼번에 세탁하는 게 아니죠. 따로따로. 더러운 옷은 깨끗한 옷하고 따로 세탁하는 거예요. 구분하여 세탁하는 거예요. 감염 의심되는 옷은 구분하여 세탁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당연히 상식선이죠. 뜯긴 자리가 있는 옷은 어떻게 돼요? 수선으로 세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면직물 속옷은 어떻게 되나요? 삶아서 하는 거예요. 삶아서. 자, 그 다음에 26번. 외상이 의심이 되는 대상자를 척추 고정판에 눕혀 고정시킬 때 묶는 순서로 옳은 것은 다 나갑니다. 무릎, 손목과 엉덩이, 위팔. 그래서 밖에서 안쪽으로라고 이해해 주면 됩니다. 27번.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창가에 물건을 두어 햇빛을 차단시킨다. 2. 환기 시에는 바람이 대상자의 피부에 직접 닿도록 한다. 3. 실내는 노인의 손발의 온도를 확인하여 국소 난방을 유지한다. 4. 겨울철에는 가습기로 적정 습도를 맞춘다. 5번. 배설물을 치울 때는 간접 조명을 사용한다. 답은 4번입니다. 자, 자연 채광은 식물성, 몸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차단하지 말고 이거는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환기 시에는 피부에 직접 닿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바람이. 왜냐? 겨울에 추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직접 닿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 난방이 좋습니다. 전체 난방. 노인은 왜죠? 국소 난방은 일부분이 난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추울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전체 난방입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가습기로 적정 온도를 맞춰주는 겁니다. 배설물을 치울 때는 뭐예요? 직접 조명을 하는 겁니다. 28번 의사소통 시 대상자의 말을 효과적으로 듣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충 짐작한다. 2. 미리 대답을 준비한다. 3. 이야기의 일관성 있는지 파악한다. 4. 나 자신의 경험에 맞춰 듣는다. 5. 듣고 싶지 않은 말을 걸러낸다. 이것도 식물성, 건강한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물성, 건강하지 않는 방식이 있어요. 건강한 방식은 뭐죠? 그거는 소통하는 거. 대상자의 말에 귀 기울여 주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대충 짐작하는 거 상식선에서 이해해 보면 되겠죠. 나머지는 항상 기준은 누구죠? 나 자신이 아니라 유양보호 대상자 기준입니다. 경청을 방해하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1. 대충 미리 짐작하는 거, 끊임없이 비교하고, 미리 대답을 준비하고, 듣고 싶지 않은 말은 걸러내고, 상대방의 말을 반박하고, 상대방 말을 나 자신의 경험에 맞춰보고, 그 다음에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슬쩍 넘어가며 대화의 본질을 회피하는 거. 요양보호 대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29번 침해 대상자에게 난폭한 행동이 나타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질문한다. 2. 억제대를 사용하여 행동을 제지한다. 3. 조용한 장소에서 쉴 수 있도록 해준다.
4번 단호하게 난폭한 행동을 멈추라고 한다. 5. 좋아하는 놀이를 함께 한다. 3번이죠. 조용한 장소에서 쉴 수 있도록 해준다. 이게 건강 방식이죠. 30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의사소통 장애 대상자는 시간, 장소, 환경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없다. 그 다음에 의식장애, 낮은 지능이 주요 원인이다. 1. 시각장애 대상자 2. 언어장애 대상자 3. 이해력장애 대상자 4. 주의력장애 대상자 5. 진압력장애 대상자 시간, 장소, 환경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없는 대상자가 누구죠? 5번 진압력 장애 대상자입니다. 진압력. 합격하세요. 합격합니다. 100% 합격했습니다. 공부 잘해서 100% 합격하세요.